시작하세요. 됐어요. 자, 눈박, 허리입니다. 허리에 대한 원리와 상황을 얘기할게요. 물론 질환을 얘기하면 되게 많아요. 디스크가 있고, 허리 디스크, 염좌, 척추관 협착증, 또 전방전이증, 강직성 척추염, 이렇게 양의학적으로 놓고요. 한의학적으로는요, 신어요통, 한요통, 습요통, 요천추부 염자, 기요통, 어혈요통, 주로 이제 한의학적으로 용어들이 이렇게 써요. 한의학적 용어들은 다시 한번 정확하게 또박또박 불러줄게요. 허리 디스크, 염좌, 척추관 협착증, 척추 전방 전이증, 강직성 척추염 요 정도 얘기하고, 한의학적으로는 신어요통, 기력이 원래는 성적인 에너지를 얘기하는데 요즘은 같이 통합해서 써요. 기요통이라는 거나 신어를 그냥 기력의 에너지를 같이 통합을 해서 쓰고, 두 번째 한요통, 차가운 데 가서 있으면 한기가 흉여근막이나 몸에 들어와서 찬기가 들어가는 거를 한요통, 축축하고 눅눅한데 이런데 지하 같은 데서 하면 몸이 막 뻑적지근하 이럴 때 오는 습요통, 그 다음에 허리가 삔 거, 그 다음에 기요통은 신호랑 같다고 보고, 어혈요통은 몸 안에 탁한 혈액이 돌아다니면서 통증을 유발한다고 하는 어혈요통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대부분의 이 한의학적 용어는 어디 부위에다 얘기하는 것보다 전체의 어떤 상황을 통틀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양의학적 상황은 현상과 현재 포인트에다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수기요법을 할 때 얘네들을 수기요법으로 좋아지게 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디스크가 수기로 좋아질 수가 있어? 이 모든 질환들이 진짜 좋아져 안 되는 건 있어요. 한의학적으로 여기 기혈통, 신혈통은 섭생균형으로 에너지가 들어가서 입으로 들어가서 기력을 채워줘야지 좋아지는 거는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찾아오는 염자라는 것은 원래 이거잖아요. 제가 이 팔꿈치가 이렇게 구겼다가 이것까지 오는 가동범위인데 얘를 넘어가 버려. 자, 손가락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데 얘를 넘어가 버리게 되면 그때 다치죠. 이게 염자입니다. 정상적인 가동 범위를 넘어서 다치는 것을 우리가 염자, 삐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근데 허리가 삐었어, 삐걱했어 라고 하는 거는 가동 범위를 벗어날 때 순간적으로 인대나 근막들이 확 뭉쳐서 오는 통증이죠. 자, 삐었어. 그럼 삐인 거를 그 상태를 뼈가 들어올 수 있는 시간적 요소를 주면은 좋아지겠죠. 그는. 근데 디스크는 뼈하고 뼈 사이에 그 안에 있는 그 물질이 신경을 건드려요. 디스크가 수액이 건드려서 다리가 저려. 얘는 수기로 좋아질 것이냐? 좋아지는데 여러분들이 몸에서 먼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죠. 허리에 대한 원리와 균형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자, 직접적으로 치료하는 아시얼적 포인트, 여기를 치료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거기하고 균형적인 반대, 뭡니까? 기량적 요소를 치료하는 방법. 기량적 요소. 그러니까 균형이 한쪽에서 밀고 있는 균형과 뒤에서 틀어지는 균형을 같이 잡아서 균형을 맞춰서 잡는 요법이 또 있겠죠. 같이 잡아줘서 잡아주는 요법은 균형을 맞춰주면 돼요. 요게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통증이 잔존해서 퍼져버린 통증들, 방사통. 통증의 양상이 쭉 퍼져있는 증상을 통증을 줄여주는 요소로 가야 돼요. 여기는 양의학적 요소와 어떤 그 물리적인 요소와 운동적인 요소가 들어갔지만 한의학적 요소로 들어갑니다. 이제 한의학적 요소의 수기적 요소는 어떻게 되냐면 장부의 기운을 조정해준다. 특히 장부의 기운 중에서 뭡니까? 통증과 연관되는 것은 우리가 통증이라고 표현되는 또 연관되는 장부는 간이죠. 간의 에너지를 조절해주는데 간의 에너지를 조절하는 방법은 간과 연관되어 있는 배수혈과 연관되는 몇 개의 자리들을 컨트롤해주고, 또 하나는 자 다시 얘기합시다. 간과 연관되는 자리,
요거와 두 번째 간의 움직임에 관여되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움직임에 관여되려면 간이 동작적인 요소가 완전하게 자기 모션이 들어가게 해주려면 얘를 잡고 있는 어떤 하나의 장부들을 같이 조절해 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소화관의 길이는 12m입니다. 거기서 소장의 길이가 7m입니다. 해부해 보면 우리 몸 안에 장이 꽉 차 있어요. 근데 얘가 오른쪽이 붙어 있고 왼쪽이 떨어져 있어요. 소장은. 그래서 숨을 쉴 때마다 장문은 움직여줬다 빠져주는 동작을 할 때 나머지 장기들이 동작적 요소를 충분하게 가질 수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몸 안에서 독재자 같은 장부는 소장이에요. 얘 움직임을 좋아지게 하려면 소장의 움직임하고 횡격막의 움직임을 원활하게 움직여줘서 간이 충분하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고요. 연관되어 있는 자리는 흉추 9번, 태돈, 기문, 또 태충, 여구 이런 자리들을 또 자극을 줘서 간의 에너지를 자극을 주게 되죠. 이렇게 통증과 연관되어 있는 내장기의 간의 에너지를 조절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 장부의 전체적인 조화가 일어날 때 피가 돌면서 살려내려는 반응으로 우리 몸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자, 장기가 두 개가 있어요. 우리 몸에서는요. 하나는 그냥 살아가는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장기, 본능의 장기는 위장입니다. 위장. 근데 치유라는 단어가 들어가고 살려내는 장기. 살려내는 장기는요. 같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간, 소장, 심장. 세 개의 장부는 몸에서 뭔가 살려내려는 에너지적 요소로 작동하는 장기예요. 결국 뭐냐니까 우리가 이 사람을 허리를 좋아지게 해야 되겠어. 그러면 어디를 작동시켜야 되냐면 간과 심장과 소장과 연관될 수 있는 포인트를 풀어야 되고 이 세 개의 장부는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 몸은요. 에너지와 열이라는 걸로 작동을 합니다. 밥을 먹었어요. 제가 만약 예를 들어서 점심 때 밥이라는 걸로 말고요. 그냥 빵을 10개라고 얘기할게요. 10개의 빵을 먹었어요. 10개의 빵을 먹었으면 7개는 무조건 열로 바꿉니다. 열로. 에너지, 열로 바꿔서 간하고 심장과 소장이 가져갑니다. 나머지 빵 2개는 뇌가 바로 가져와서 씁니다. 그 에너지를. 나머지 하나는 이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에너지로 하나를 쓰다가 그게 통증이 있거나 어디가 아프게 되면 아까 열로 7개 줬던 간과 심장한테 일부 좀 받아다가 다시 씁니다. 그래서 항상 간과 심장과 소장은 외부에 줄 수 있을 만큼의 에너지가 조금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얘네가 살림이 바득바득해. 겨우 살고 있으면 외부에다 도와주지 못해요. 오히려 얘네가 에너지가 부족하거나 자기 몸을 못 살면 외부에서 열을 끄집어 당겨갑니다. 그래서 간과 심장과 소장은 일반적인 체온보다 1도씨 정도 높아요. 37.5도 이상을 가지고 있더라. 우리는 36.5도를 가지고 있더라. 그런데 얘네가 세 개가 그 열을 버티지 못하면 팔다리에 있는 또 다른 어떤 데서 열을 끄집어 당겨갑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통증이 있으면 그곳에다 열을 집어넣고 에너지를 보내서 거기를 치료해야 되는데 살아가는 것도 버거움이 별로 열을 안 보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외부에서 열을 놓줘야죠.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열을 놓주는 게. 입으로 놓여가지고 강제적으로 에너지가 들어가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우리 몸에서 열을 놓주는 포인트가 있더라. 그거는 흉요근막과 승모근 라인에 있는 그 흉요근막과 그 백선 라인들 그쪽에다가 열을 집어넣어줘서 몸 안에 열을 집어넣어서 그 열의 에너지가 치유의 에너지로 바뀌게끔 도와줘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 개 간과 심장과 소장 중에서 어느 장기가 진짜 대장이냐면 몸에서 횡격막이 있습니다. 자, 횡격막에 이렇게 간이 붙어 있어요. 붙어 있습니다. 요 밑으로 횡격막을 선 하나 쭉 내려옵니다. 요거 식도입니다. 식도 밑으로 위장이 붙습니다. 위장 밑으로 소장이 붙습니다. 소장 밑으로 대장이 붙죠. 자, 근데 간 옆에는 쓸개가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옆으로는 췌장이 붙어 있고요. 위장 뒤에는 비장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요 횡격막 바로 위에 중앙에는 심장이 붙어 있고요. 심장. 양쪽은 폐가 나란히 붙어 있어요. 결국
횡격막이 움직여야 모든 내장기가 다 작동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이 좋아지는 원리 중에 하나가 피가 돌아서 내장기가 작동해야 치유의 에너지가 생기고 열의 에너지가 생기면 가장 크게 작동하는 심장과 간과 소장이 작동하는데 소장에서는 영양분을 흡수해서 간을 줍니다. 간은 그 피를 심장으로 보내서 전신으로 돌리는데 여기서 진짜 대장은요 소장입니다. 그래서 통증 케어와 허리의 통증의 진짜 치료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은 소장을 케어하는 겁니다. 이게 원리적인 요소예요. 자, 이제 이 원리적인 요소가 이해가 되고 나면 균형과 기량의 요소가 이해가 돼야 돼요. 균형과 기량의 자세를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적었죠? 네. 자, 보시면 이제 실기할 때 이 원리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옆모습이에요. 옆모습인데 여기서 어떻게 서 있는 옆모습을 이해하시냐면 앞쪽에는 복직근, 뒤에는 척추 기립근, 두 개 근육이 서로 반대의 에너지가 됩니다. 이거 뭐라 그래요? 기량이라고 그러죠. 기량. 그래야지 똑바로 쓰는 거죠. 앞에서 잡아주고 뒤에서 잡아주니까 균형이 잡은 거예요. 그리고 또 배 앞쪽에는 소장이 척추덕 잡아줘요. 장요근이 잡아줍니다. 그래서 뒤에 척추덕하고 요방형근이 균형을 잡았어요. 그랬더니 장요근이 그 위에다가 소장을 얹어버려요. 힘이 워낙 강력하니까 이 힘을 이기려고 요방형근은 뒤에다가 광배근하고 하후거근을 잡아서 또 균형을 잡아줬어요. 그랬더니 어느 정도 균형이 잡혔어요. 그래서 위에서 잡았더니 밑에서 버텨줘야 돼. 엉덩이에다가 대등근을 받쳐줍니다. 넘어가려고 해 뒤로. 그래서 저 뒤에다가 햄스트링이라는 근육을 잡아주는데 4개 근육이죠. 반건양근, 반막양근, 대퇴이두근, 장두, 대퇴이두근, 단두 요렇게 받쳤어. 그랬더니 밑에가 또 흔들려. 밑에 뭐가 들어가요? 비복근. 비복근 속에는 가재미근이 들어있죠. 가재미근. 그 밑으로 아킬레스건. 뒤에서 받쳤더니 앞으로 뭔가 힘이 또 쏠려갈 것 같아서 앞쪽에는 대퇴사두근. 대퇴사두근요. 4개 근육이죠. 또 대퇴직근, 내측관근, 외측관근, 중간관근 4개 근육이 햄스트링과 서로 지랑을 했어요. 그랬더니 또 밑에가 흔들거려. 밑에 뭐예요? 전경골근. 자, 이렇게 균형의 요소를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균형, 이렇게 균형, 이렇게 균형, 이렇게 균형이 서로 잡고 있을 때 허리가 똑바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기를 잘하는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균형을 맞춰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배웠어요, 여태까지? 허리가 아파. 허리가 아프니까 허리에다가 집중하고 거기만 치료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조금 범위를 넓혀보니까 기량이라는 포인트와 균형이라는 포인트가 잡히고 내장기의 균형과 힘의 원리가 보이고 그리고 났더니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우리 몸 중에서 스스로 치료되는 가장 큰 원리 중에 하나가 디스크인데요. 어떤 의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당신은 감기에 걸렸다고 칼로 목을 자릅니까? 당신은 감기에 걸렸다고 인두로 목을 자릅니까? 디스크도 감기에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그래서 질환이 오든 허리 디스크 제가 참 많이 치료해봤는데 대소변을 못 볼 정도가 아닌 디스크는 어느 정도의 시간 분명히 뭐냐면 몸에서 균형을 맞추고 치료가 되는 어떤 과정들의 시간을 분명히 주고 나면 몸이 좋아지는데 우리는 이것만 맞춰주면 돼요. 너브, 신경, 머슬, 근육, 블러드, 피
신경과 근육과 피의 흐름을 계속 소통시킬 수도 있도록 몸에서 흐름을 좋게 해주는 두 가지 중점을 씁니다. 어디냐면 종아리, 승산, 아킬레스건 여기랑 그 다음에 횡격막, 복식호흡 요거를 해주면서 계속 피를 돌려가면서 몸에서 회복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몸에서 스스로 치유될 수 있는 시간만큼의 어느 정도 기간을 줘야 돼서 어디까지 기다려야 된다? 통증기에서 동결기에서 해빙기에 어느 지점에서 치료를 시켜서 빨리 타이밍을 치유기로 당겨가야 돼요. 그런데 이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되냐면 계속 피가 돌게끔 해서 회복을 시켜서 스스로 치유하는 에너지, 간, 심장, 소장의 에너지가 계속 치유의 에너지로 끄집어 당길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자, 허리 숙이를 가장 잘하는 방법은 가장 좋아하는 상황은 그 상황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원론적으로 좋아지게 할래, 나 진짜 좋아지게 할래 라고 했을 때는 중둔근하고 위중, 무릎 뒤에 위중, 그 다음에 요방형근, 배에 있는 장요근, 요 네 개가 진짜 키포인트는 맞아요. 치료에서는 허리가 아파요. 단순히 뼈서 염자야, 가동 범위를 넘어갔다 왔어. 그러면 그 가동 범위가 넘어갈 수 있었을 때 손상받았던 근막이나 피를 돌게끔만 해주면 돼요. 다리가 절이 돼요. 뻗어내려가요. 그 증상이 위로 올라갈 수 있을 만큼 시간을 주면서 우리는 횡격막을 움직여서 모든 장기가 움직이고 간과 심장의 소장의 열적 에너지를 갖게 해주고 피를 돌려서 회복의 에너지가 갈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근데 갑자기 어젯밤에 허리를 삐걱했대. 화분을 들다가 했대. 쓰러졌어요. 그거는 균형이 깨진 거예요. 그거는 균형만 맞춰주면 일어납니다. 유튜브에 제가 꼼짝 못한 사람 금방 일으키는 영상이 있어요. 그거는 허리하고 배의 균형이 깨졌기 때문에 배에 있는 장요근의 압력 조절해서 바로 일으킨 건데 그 영상의 진짜 답은요. 그 동작에 있는 게 아니라 마지막 계속 보시면 제가 뭘 시키냐면 똑같은 동작을 시킵니다. 다시 누우세요. 다시 일어나세요. 다시 한번 누워보세요. 다시 뭐 하는 겁니까? 계속 엉덩이하고 배하고의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처음에 배에 펌핑을 하고 허리를 배를 눌러주고 막 배에다가 어떤 걸 하는 건 그 동작이 중요한 것도 맞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동작에서 자꾸 일어났다가 다시 누웠다 일어났다 반복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균형을 맞추는 거죠. 그 영상을 다시 한번 돌려보시면서 제가 그 똑같은 거를 한 8번 정도 반복하는 게 보일 겁니다. 처음에 눌러서 아까보다 편해졌죠? 이거 말고 계속 다시 한번 누우세요. 다시 일어나보세요. 다시 누워보세요. 그거 시키는 거를 잘 보셔서 계속 요 균형을 맞추는 과정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겁니다. 목을 치료를 잘하든 허리를 치료를 잘하든 사실은 모든 노하우는 다 요 속에 다 들어있어요. 지금 여기에 균형과 감각을 보시면 이해합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원리가 정확해지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고객에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응용해서 테크닉이 얼마나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수기를 진짜 잘하는 사람은 이론적으로 완벽한 사람은요. 자기가 수기를 자기 먼저 창조적으로 만들어내요. 그런데 기술만 배워간 사람은요. 그 기술만 할 줄 알지 창조적이지 못해요. 원리를 이해한 사람은 그래 이 사람은 운동도 시켜야 되겠구나. 균형이 깨졌으니까 이 운동도 좀 시켜주면서 수기를 해주면 더 좋아지겠네? 그러면 퍼스널 트레이너들 공부한 사람도 어떻게 됐어요? 수기와 운동이 병행되겠죠? 우리는 수기는 할 줄 알았는데 운동을 몰랐는데 이제 운동을 알았어. 그리고 이제 근육을 좋아지게 하는 그 동작을 좀 더 연구하게 되겠죠. 그리고 근막이 꼬이는 엉덩이 중둔근 위중 라인을 풀어주면서 효과적인 요소를 가게 될 거고 또 잘은 모르겠어. 그럴 때는 뒷매듭 앞매듭 풀고 횡격막을 움직이게 하고 종아리 풀어주면 몸에서 뭔가 작동되는 걸 느끼기 시작합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어떤 문제가 있든 간에 소통이 되면 돼요. 피가 돌고 횡격막 움직이고 중력선 안에 몸이 들어오면 우리 몸은 반드시 치유의 에너지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수기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깜짝깜짝 본인이 놀래요. 나 신의 손인가 봐. 나에게 이런 하나님의 에너지가 와서 이 사람을 낫게 해주나 봐.
그래서 갑자기 자기 아이들을 신의 손으로 바꿉니다. 저한테 혼납니다. 어? 신의 손은 함부로 쓰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요, 내가 낫게 한 게 아니라 그 사람 몸에서 나는 도와주게 만든 사람이지 내가 낫게 한 사람이란 말 절대로 쓰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몸이 좋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지 우리가 그 사람을 낫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겸손하게 하셔야 됩니다. 누군가 그럽니다. 신동훈 교수님 왜 이런 노하우를 다 풀어놓습니까? 왜 우리한테만 알려주지 저거를 모든 사람한테 공개합니까? 라는 얘기를 가끔 합니다. 저는 그 얘기 때문에 그럽니다. 애초에 근육이라는 거는 내 게 아닙니다. 그죠? 내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에요. 경락도 내가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 근육이 있다는 거 누구나 다 압니다. 근데 제가 오랫동안 일하다 보니까 이렇게 원리가 있을 뿐이지. 애초에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개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한테는 귀하게 쓰일 거고 어떤 사람은 잘 모르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래요. 애초에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쓰면서 노하우와 이론이 정확하게 접목이 돼서 고객에게 효과가 나타나면 여러분만의 노하우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께 만들어내시면 돼요.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허리를 왜 만지는지, 나는 허리가 아프다는데 배를 왜 풀고 있는지, 나는 허리가 아프다는데 왜 종아리를 왜 만지고 있어, 나는 허리가 아픈데 왜 자꾸 나한테 호흡만 하라 그래. 이런 거를 원리를 설명을 정확하게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 어떻게 알았어? 근데 원장님 너 어떻게 알았어? 라고 얘기할 때 힘들고 어려우면 무조건 저를 팔으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 수료증도 붙여놓고 나 100억 샵이라는 곳에서 강의를 들었다라고 해서 100억 샵에서 나 정 기수됐잖아 1년 동안 신교수한테 들들 들볶이면서 했잖아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 신교수가 하는 체험관리사 2급과정 그 12시간씩 하루 12시간씩 6번 밥도 안 먹이면서 하는 데라서 진짜 잠 못 자고 했잖아. 뭔가를 공부할 수 있는 그림을 계속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남한테 어필할 수 있어야 돼요. 남들이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함부로 못 건드린다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잘 만지는 사람 되지 마시라. 정확한 원리에 의해서 하자. 이게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자, 이해하셨습니까? 네, 볼게요. 얼떨결에 이분들도 또 복 받았네. 자.